섬유 관련 연구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채소류 수급 안정과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0년 만에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칭찬의 말을 들려주면 예쁜 곰팡이가 피는 것을 보여줘 고운 말을 쓰도록 하는 교육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 개교 6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가 경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도 5도에서 14도가량 내려가면서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한낮에도 쌀쌀하겠고 내일 오전까지 일부 산간 지역에는 설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대구가 12도, 봉화는 무려 3.1도까지 떨어진 상태로 어제 같은 시각에 비해 14도가량이나 기온이 내려가 있습니다. 또 내일 아침까지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낮에도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은 20도를 밑돌며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태풍은 모두 지나갔지만 여전히 동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당분간 오늘과 비슷한 쌀쌀한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의 섬유 관련 기술 연구소들이 그동안 보여온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또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원장이 구속되고 징계 대상 간부 직원을 원장으로 내정했다가 물의를 빚었습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인건비 부당 청구, 정부 예산 전용 의혹에 이어 최근에는 원장 자격을 놓고 내홍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지역 섬유 관련 기술 연구소들은 연구 결과보다 불미스러운 일로 주목을 받는 일이 더 잦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연구소의 지배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사회가 연구소에 전권을 행사하는 데다 원장을 추천하는 위원회 선임조차 이사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의 권한이 너무 커 빚어지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연직 이사로 지금 이 원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당연히 또 이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권한, 이사장의 권한이 좀 절대적인. 여기에다 내외부 통제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고 비리 행위자의 온정적인 처벌이 더해져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습니다. 또 공적 통제는 외면한 채 예산을 빌미로 각종 비위에 개입하는 지방정부와 열악한 재정 상황도 비리의 원인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 인사의 참여가 확대되는 이사회 구성, 전담 감사 인력 배치, 정보 공개 강화, 연구소의 수익 구조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제도적,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서 인위적으로 이 문제를 보완하려면 저는 산업부 전체가 이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제도적 장비 보완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대구시와 대구시 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 채용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윤덕 의원이 정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75개의 지역인재 신규 채용 비율은 지난 2012년 2.8%, 지난해 5%,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6.8%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올해 부산이 27%, 대구 15%, 제주 12% 등 세 곳만 두 자리 숫자를 기록했고 경북은 0.8%, 충북은 1.7% 등 대부분 저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권유하는 정도로는 당초 기대했던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대 취업 해결이 어렵다며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대구의 공공체육시설이 인구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혜자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공공운동시설은 495개로
시설 1개당 인구 5,054명꼴로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인구 대비 운동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광역시 수준에서는 광주가 인구 3,075명의 공공운동시설이 하나 있었고 부산은 3,500명, 인천은 3,700명, 서울은 3,900명의 운동시설이 한 개씩 있었습니다. 정부가 채소류 수급 안정과 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0년 만에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지역의 주산지가 새로 짜여지게 됐는데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도 배추와 마늘, 양파 가격은 재배 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평년보다 모두 폭락했습니다. 빚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안 좋아 버리니까 상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채소류 값이 폭락해 재배 농가들이 매년 깊은 시름에 빠지지만 소비 촉진 캠페인 같은 단기적인 처방만 쏟아지는 게 현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같은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만에 주산지 지정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경상북도는 8개 품목의 채소류 주산지 시군을 최근 지정했습니다. 문경시가 봄배추, 고추는 안동과 의성, 청송, 영양, 봉화, 마늘은 의성, 군위, 버섯류는 경주와 김천, 상주, 청도, 성주, 칠곡이 각각 주산지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주산지 농가와 영농법인을 내년부터 밭작물 경영체 육성 사업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적정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조절하는 한편 국가 사업과 연계한 각종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물량만큼이 이제 어떻게 수급 조절이 되니까 저희 농가에서는 또 이제 뭐 물량이 과다하게 넘쳐가지고 판매가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 규모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개별적인 소농 위주의 밭농업의 체질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엽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후 4시 문화예술회관에서 1000여 명의 공직자가 참가한 가운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과 클린시티 청렴 대구 건설을 위해 알선 청탁 등의 불합리한 관행 타파와 금품 향응 근절 등 5개 실천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렴의 개념이 반부패라는 의미뿐 아니라 공정성 확보와 규제 완화, 소극 행정 타파 등의 개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대구시 중소기업 대상 수상자들이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중소기업 대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의 주식회사 동아TOL을 선정하고 최우수상에는 주식회사 민영사업과 주식회사 리빙케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수상에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CMA 글로벌, 주식회사 프리앤매지스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수상업체에는 앞으로 2년 동안 경쟁력 강화 자금과 경영 안정자금 이자 보전 혜택이 주어집니다. 봉화에서는 요즘 예쁜 곰팡이를 피우는 재미난 실험으로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그릇에 담아서 긍정적인 칭찬의 말을 들려주면 예쁜 곰팡이가 피는 것을 관찰하는 것인데요. 학생들이 고운 말을 쓰는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이 학교는 교실마다 급식용 밥을 그릇에 담아 예쁜 곰팡이를 피우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마워. 사랑해. 행복해. 네가 최고야.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을 들려주었더니 발효향이 나는 예쁜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반면 복도에 있는 그릇에는 나쁘고 부정적인 말만 들려주었는데 악취가 나는 검은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학생들은 긍정적인 태도와 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옛날에는 막말 같은 걸 했는데 이제는 착하고 막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은 이 실험을 인성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브랜드 있는 어떤 인성교육 특색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각 학교의 장단점을 서로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마을이 도와야 정말로 효과를 발휘하는구나 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긍정과 칭찬의 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우리복지 시민 여러분 성명을 내고 내일 대구시 교육청 금고 지정을 앞두고 예치 금액과 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경쟁 입찰을 도입한 대구시 교육청의 이자 수입률이 전국 11번째로 낮게 나타나는 등 방만한 자금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정보를 공개해 평균 잔액이 2천억 원이 넘는 금고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서 칠곡 이연지구 하천 재생 예방사업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연천에 따라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가 지나면서 둑구실을 하고 있고 농민들조차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예산에 비해 실효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연지구 하천 재해 예방사업은 320억 원을 들여서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와 오산리, 영월리 등에 걸쳐있는 이연천의 둑을 현재보다 3.4m 더 높이는 것입니다.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가 개교한 지 올해로 60주년이 됐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특별 전시회도 경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으로 그려 만든 수업 교재들과 포스터, 1955년 작곡가 윤희상 선생이 자신이 작곡한 교가를 직접 부른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 전시품 하나하나가 박물관 학교 60년의 역사를 실감케 합니다. 60년 역사를 가진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고, 또 어릴 때 공부하던 그런 모습들이 새삼 떠오릅니다. 1956년부터 3년 동안 수업 장소로 이용했던 금관총 유물 보관 창고를 재현해 당시 수업에 사용했던 슬라이드 영상과 강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박물관 학교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한자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박물관 교육의 효시인 저희 경주박물관의 어린이 박물관 학교가 올해로 60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60년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고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에 대한 전망을 한번 내다보는.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는 6.25 한국전쟁 직후인 지난 1954년 당시의 진홍섭 박물관장과 윤경열 향토사학자 등의 주도로 문을 열었습니다. 박물관 학교는 전쟁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데 크게 기여했고 지금도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책으로만 봤었던 것을 직접 보고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는 앞으로도 우리 문화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소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지난 3, 4분기 지역의 한우 사육 마리수가 전분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 4분기 한우와 유구 사육 두수는 전분기보다 2.1%, 전년 동기보다 6.1% 감소한 61만 4천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추석을 앞두고 도축이 증가한 데다 송아지 생산까지 줄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돼지 사육 마리수는 전분기보다 3.4% 증가한 127만 5천 마리로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전염병이 숙진 후에 생산이 늘었습니다. 대구은행이 전자금융거래 수수료가 면제되고 외환거래와 대출에서 금리를 우대해주는 직장인 우대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급여 이체 실적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결혼이나 출산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더라도 일정 금리를 보장받는 직장인 우대 예적금도 출시했습니다. 대구 보건대학교의 물리치료과 이재홍 교수가 세계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주후 인더월드 2015년판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재홍 교수는 척추 감압 치료와 척추 가동 운동술과 관련한 물리치료 분야에서 최근 3년 동안 국제학술지 3편과 국내 저명학술지 10편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대구가 12도, 봉화는 무려 3.1도로 어제 같은 시각에 비해 14도가량이나 기온이 내려가 있습니다. 또 내일 아침까지는 북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농작물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태풍은 모두 물러났지만 여전히 동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한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문경은 5도, 상주는 6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 한낮에도 18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북부 지역도 현재 5도 안팎으로 매우 쌀쌀한데요. 낮 최고 기온은 18도가 예상되고 경북 동해안 지역 역시 낮 동안에도 서늘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여전히 파도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가을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오늘만큼 쌀쌀한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